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 아니면 타고 다니는 차의 배기량? 여기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한 남자가 아주 특별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한성그룹 서민재 회장. 그는 오늘 아주 낯선 외출 채비를 합니다. 평소 입던 이태리제 맞춤, 정장은 옷장 깊숙이 밀어넣었죠. 대신 그가 꺼내든 건 어깨선이 뭉툭하게 내려앉은 10년 전 회색 양복입니다. 소매 끝은 달아 하얗게 일어났고 다진 무릎은 이미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발장에서 꺼낸 구두는 더 가관입니다. 뒤축은 이미 다를 대로 달아 수평이 맞지 않고 가죽은 광택을 잃어 푸석푸석하죠. 아빠, 정말 그러고 가실 거예요? 오늘 상견례잖아요. 딸 지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묻습니다. 민재는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허허 너털웃음을 터뜨리죠. 지은아, 사람의 본심을 보려면 배경을 지워야 하는 법이란다. 내가 한성그룹 회장이라는 걸 알면 그들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 보여줄 테니까. 민재의 눈빛은 평온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오늘 딸의 인생을 함께할 시댁 식구들의 진짜 민낯을 보러 가려는 겁니다. 그래도 정은 씨 부모님이 놀라시면 어떡해요? 우리 집안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지은아, 만약 그들이 우리의 낡은 옷을 보고 침을 뱉는다면 그건 내 인생을 맡길 곳이 아니라는 증거란다. 오늘 하루만 이 아비의 고집을 들어주렴. 지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네요. 아버지의 깊은 뜻은 알겠지만 혹여나 사랑하는 정은과의 미래가 틀어질까 두려운 겁니다. 같은 시각 미래건설 3호 오명숙의 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침대 위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들이 즐비하고 화장대 위엔 알이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죠. 명숙은 거울을 보며 입술에 새빨간 립스틱을 꾹 눌러 바릅니다. 정은아, 엄마 말 똑똑히 들어. 오늘 가서 그 집구석 수준이 우리랑 안 맞는다 싶으면 상견례고 뭐고 그 자리에서 엎어버릴 거니까. 아들 정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의 눈치를 봅니다. 엄마, 지은 씨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배경 같은 거 안 따져도 되잖아요. 착한 게 밥 먹여주니? 요즘 세상에 끼리끼리 못 만나면 결국 사달라는 법이야. 백화점 직원이라며? 보나마나 그 애비라는 사람도 구질구질하게 살 텐데.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오늘 애가 아주기를 팍 죽여놓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명숙은 만족스러운 듯 밍크 코트를 어깨에 걸칩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자산과 자산의 결합이자 계급의 상징일 뿐이죠. 그녀는 지금 사돈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냥감을 포획하러 가는 포식자의 발걸음이죠.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춰서고 낡은 정장을 입은 민재와 수수한 차림의 지은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늦가을 바람이 민재의 해진깃을 스치고 지나가네요. 민재는 교통카드를 지갑에 넣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마치 동네 마실이라도 나온 듯 편안한 표정이죠. 반면 저 멀리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자 화려한 보석으로 무장한 명숙이 우아한 척 발을 내딛습니다. 어머, 설마 저 사람들이 우리 사돈 될 사람들인 거니?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오는 민재 부녀를 발견한 명숙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그녀의 시선은 민재의 굽낮은 구두와 유행 지난 정장에 꽂히죠. 그 찰나의 순간 명숙의 입가엔 비릿한 조소가 번집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됐다는 듯 그녀의 눈에는 오만한 확신이 가득하네요. 과연 화려하게 금칠한 포식자와 낡은 양복 속에 발톱을 숨긴 암행어사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상견례장으로 들어가는 민재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단단해 보입니다. 이제 곧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우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자리에 앉기 전 환영의 인사 대신 가시 돋친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어머나 세상에, 사돈 어른, 지금 버스 타고 오신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차도 없이. 아이고,
제가 미리 기사라도 보내드릴 걸 그랬나 봐요. 명숙은 코를 찡긋거리며 민재의 낡은 양복을 훑어내립니다. 마치 옷에서 버스 냄새라도 난다는 듯한 노골적인 몸짓이죠. 지은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이지만 민재는 그저 담담하게 웃어넘깁니다. 허허, 날이 좋아 좀 걸었습니다. 운동삼아 타는 버스도 제법 운치가 있더군요. 운치 좋아하시네. 속 터져 정말. 명숙은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내뱉으며 안으로 쌩안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칼춤은 식탁 위에서 벌어지죠. 자리에 앉자마자 명숙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로 툭 던집니다. 예단 목록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리스트를 훑어보던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금에 맞먹는 좋기 2억 원은 넘을 법한 금액이었죠. 우리 집안이랑 수준 맞추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아시겠지만 우리 정훈이가 보통 애인가요? 미래건설 외아들인데 격에 맞는 대접은 받아야죠.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립니다. 옆에 앉은 정훈은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지은의 시선을 외면하죠. 비겁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은 양이 참 참해서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오늘 사돈 어른 꼴을 보니 걱정이 앞서네요. 엄마 없이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기본적인 예우도 모르시는 것 같고 가정교육이 참 무섭긴 무섭네요. 부모에게 가정교육 운운하는 것은 인격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처음으로 서늘하게 가라앉습니다. 40년 전 맨손으로 그룹을 일구던 시절에 그 매서운 눈매가 돌아온 것이죠. 하지만 민재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민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평생을 함께할 남자가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그 남자의 뿌리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말이죠. 민재는 묵묵히 명숙의 바닥을 지켜봅니다. 명숙이 제풀에 지쳐 더 깊은 구덩이를 파도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돈댁 말씀 잘 새겨들었습니다. 자식 교육 참 중요하죠. 저도 오늘 참 많은 걸 배우고 있네요.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낮아서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명숙은 그것이 굴복이라 생각했는지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젓가락질을 해대죠. 됐고, 일단 그 리스트대로 준비 못할 거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요. 우리 정훈이가 아깝다는 소리 상견례장 밖까지만 나게 해달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재가 품 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자들에게 돈이 사라진 세상이 얼마나 추운지 알려주마. 민재는 낡은 구두 속에 발을 밀어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고 명숙은 승전보를 울리는 장수처럼 당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민재의 뒷모습 위로 차가운 예고가 흐릅니다. 내일 아침 미래건설 3호 오명숙이 마주하게 될 세상은 오늘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돈과 배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은이 이런 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명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얼굴이 불그락불락 달아오릅니다. 뭐라고요? 지금 누가 누굴 찬다는 거야? 감히 어디서? 우라 차야지. 그쪽이 무슨 자격으로 파혼을 입에 담아? 명숙의 고함에 지은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민재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리에서 일어날 뿐이죠. 민재 부녀가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뒤따라온 명숙이 민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물컵이 들려있네요. 거지 같은 게 자존심만 살아서는 너희 같은 것들은 이런 데 올 자격도 없어. 이 물이나 먹고 정신 차려.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멈춥니다. 민재의 낡은 양복 어깨가 젖어들고 얼굴에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의 얼굴을 닦으려 하지만 민재는 딸의 손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물기를 머금은 눈으로 명숙을 뚫어지게 응시하죠. 사람을 아주 잘못 보셨군요. 당신이 쏟은 건 물이 아니라 당신 가족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민재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경멸을 담고 있습니다. 거지 같다며 민재의 낡은 구두를 비웃던 명숙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순간 뒷걸음질을 칩니다. 한편 명숙의 남편이자 미래건설 대표인 태석은 비서가 가져온 사진 한 장을 보고 사색이 됩니다. 상견례장 로비 CCTV에 찍힌 민재의 얼굴. 그건 태석이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만나보길 갈구했던 한성그룹 서민재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이 왜 여기 있어? 설마 내 마누라가 지금 이분 얼굴에 물을 뿌린 거야? 말도 안 돼. 이건 끝장이야. 태석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한성그룹의 손가락 하나면 미래건설 같은 중견기업은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공포는 이내 비뚤어진 관계로 변합니다. 안 돼.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 차라리 사고를 내서라도 입을 막아야 해. 비서실장. 지금 당장 조용히 처리할 사람 알아봐. 사고처럼 보이게 해. 태석은 쥐구멍을 찾는 심정으로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거인의 잠을 완전히 깨워버린 것이죠. 민재는 비서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깊고 어둡습니다. 용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짐승에게는 그에 맞는 매가 필요할 뿐. 민재는 젖은 손수건을 쓰레기통에 던져넣습니다. 낡은 구두를 신고 다시 일어선 그의 등 뒤로 한성그룹의 거대한 자본과 정보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태석이 보낸 트럭은 민재의 차를 들이받았지만 하늘이 도운 걸까요? 민재는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납니다. 그의 손에는 미래건설의 이중장부와 청부살인 교사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들려있죠. 준비해라. 뿌리부터 도려낼 시간이다. 민재의 짧은 명령 한마디에 대한민국 금융계와 법조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한성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미래건설을 향해 밀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어제까지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던 명숙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금줄이 마르고 어음이 부도났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하청업체 사장들이 들이닥쳤죠. 내 돈 내놔. 우리 직원들 월급 어떻게 할 거야? 이 나쁜 년아. 명숙은 헝클어진 머리로 도망치려 하지만 분노한 사람들에게 가로막힙니다. 수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은 바닥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고 그녀의 옷자락은 갈기갈기 찢깁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부르란 말이야. 하지만 며칠 뒤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내민 건 구호의 손길이 아니라 차가운 수갑이었습니다. 뒤어 검찰과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쳐 명숙의 집과 사무실의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죠. 한편 모든 것을 잃은 정훈이 지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비굴한 눈물만 흘리고 있네요. 지은아, 제발. 우리 엄마가 몰라서 그랬어. 회장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너 정말 사랑하잖아. 응? 지은은 차가운 시선으로 정훈을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미련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훈 씨, 착각하지 마세요. 아빠가 맞은 건 물이 아니라 내 심장이었어요. 당신이 침묵하던 그 순간 우리 사이는 끝난 거야. 가서 당신이 지은 죄나 반성해. 지은은 정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뒤돌아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비겁함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녀는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된 것이죠. 플래시 세례 속에서 태석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옵니다. 뒤따라 나오던 명숙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오열합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은 누더기가 됐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타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돈으로 생명까지 위협하던 자들의 말로를 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배경이 사라지자 남은 건 추한 욕망의 찌꺼기뿐이네요. 민재는
이제야 환자복을 벗고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이제 낡은 양복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책임감이 들려 있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상처 입은 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죠. 과연 민재가 보여줄 진짜 회장님의 행보는 무엇일까요? 미래건설은 결국 한성그룹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방식은 남달랐죠. 그는 회사를 공중분해시키는 대신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하청업체들과 직원들의 고용을 100% 보장했습니다. 회사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들의 탐욕이 죄일 뿐이죠.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의 도리입니다. 민재는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지만 태석과 명숙에게는 단 한 푼의 합의금도 자비도 베풀지 않았죠. 인과응보, 그들이 뿌린 독설과 오만은 이제 그들 자신을 옥죄는 사슬이 되었습니다. 한때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호령하던 오명숙, 이제 그녀의 손엔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거칠게 부르튼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습니다. 식당 주방 구석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으며 그녀는 겨우 숨을 몰아쉽니다. 아줌마, 손이 왜 이렇게 느려? 똑바로 안 닦아? 싫으면 당장 나가. 명숙은 대꾸도 못한 채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구석에 켜진 낡은 TV에서 속보가 나옵니다. 한성백화점의 신임 대표이사로 서지은이 취임했다는 소식이죠. 화면 속 지은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내 복을 발로 찼어. 내 아들 인생까지 내가 다 망쳤어. 명숙은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만이라는 독이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을 전부 녹여버린 뒤니까요. 값비싼 수트도 낡은 양복도 아닙니다. 민재는 딸 지은과 함께 편안한 트레이닝복에 평범한 운동화를 신고 걷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워 보이네요. 아빠, 운동화 신으니까 정말 편해요. 왜 진작 이렇게 안 다녔나 몰라. 민재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습니다. 지은아,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을 입어야 한단다. 비싼 옷으로 몸을 감싼다고 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진짜 품격은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법이야. 민재는 잠시 멈춰 서서 지고 있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자식을 망치는 건 가난이 아니란다. 부모의 헛된 오만과 뒤틀린 욕심이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금치를 해도 그 인생은 빈 껍데기일 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회장님의 낡은 구두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이자 따뜻한 위로였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입고 계신가요? 혹시 타인의 낡은 구두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민재와 지은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희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비록 낡은 양복은 벗어 던졌지만 그들이 지킨 인간에 대한 예의는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